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종시작입니다. 예, 오늘은 전선 관련주 중에 강원전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월봉이고요. 세력 지지선 최근에 발생한, 그리고 얇은 선들, 세력 지지선과 세력 선들, 이전에 발생한 선들이 있고요. 여기 약간 겹쳐져 있어서 좀 굵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봉에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 하단에 또 이렇게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이 얘들도 조금 겹쳐져 있죠. 여기서 보면, 그죠? 그리고 일봉,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선들도 있고, 얘는 영향을 줄 만한 선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굵게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당겨서 보면 또 이전에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있죠. 월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4년부터 보시면은 조금 상승을 이어왔죠, 그죠?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의 자리는 이 21선이 마지막 세력 지지선 위로 올라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신규 진입은 당연히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면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빠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월봉상 추세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9월달 이번 달 이제 마감하고 이번 주, 그죠? 다음 달 한두 달 더 봐야 얘가 뭐 좀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하방으로 빠질지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어쨌든 신규 진입은 이 자리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월봉 기준입니다. 지금 월봉이죠. 월봉 기준으로 매수 구간을 굳이 잡아본다면 뭐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리를 잡아본다면 이게 최근에 발생한 세력 지지선이고 21선 올라오고 눌러주지 않습니까? 눌러주는 자리, 이런 자리였겠죠, 그죠?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는 약간 뭐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긴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 자리도. 그렇게 뭐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이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을 기준 조금 지나왔지만 이게 이제 월봉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봉과 주봉과 월봉은 모두 같은 원칙과 같은 기준에서 제가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패턴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기간은 길지만요. 이제 이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 왜냐하면 이 구간은 왜 안 되냐면 여기 하단에 있는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 밑으로 21선도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없어요. 밑으로 뭐 받쳐주는 자리가 없거든요.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까지 빠졌다 이렇게 올라왔지 더 빠졌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자리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다려 오는 겁니다. 뭘 기다리냐면 이 선들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들은 기존에, 그죠? 이런 선, 요 선은 지금 요거 얇지만 요 선은 언제 생겼냐면 요 파동 안에서 생겼거든요. 요 파동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는 이 선들만 있었겠죠. 여기 밑에 있는 선들. 이 선들만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선들만. 그러면 얘가 21선이 어쨌든 이 선들 위아래로 이렇게 조금 자리를 잡아주고 이 안에서 놓을 때, 그죠? 왜냐면 얘는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고, 얘는 그래도 올라왔다가 지금 빠졌지만 여기서 이렇게 좀, 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력선들 안에, 세력 지지선과 세력선들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21선이 적어도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 위에 안착을 하고 또는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빠지는 자리들이죠. 그죠? 그때 빠지는 자리들. 요렇게 20선까지 빠지고 같이 빠지는 자리 말고 21선은 이 자리 근처에 있으면서 빠지는 자리, 또는 위에 확실히 있으면서 빠지는 자리, 위에 확실히 있으면서 빠지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상 제 원칙으로는 일단 이런 자리라는 거죠. 만약에 매수 구간을 지금 지나고 나서 보는 거지만 잡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선들은 어차피 근데 있었습니다. 이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 선들은 있었다는 거죠. 이 선들은 요 위에서는
이 파동이 나오고 나서 요 위에서는 나왔고요. 요선은 나왔고요. 그러면 요 선들만 기준으로 봐서도 충분히 이 21선 이 안에서 이렇게 파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가는 빠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보조지표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보조지표, 요 생략된 보조지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조지표를 참고했을 때 여기서 요 자리가 처술 자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자리 잡고 종가도 자리 잡고, 그리고 빠지는 자리, 요런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요런 자리도 21선 위에 있고 빠지는 자리고, 조금 일찍 들어가는 자리, 항상 말씀드리는 21선이 이렇게 하향 돌파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는 요거 조금 일찍 들어가는 자리라 그랬죠. 근데 이 숟가락 첫술 자리가 나오고 이후에 빠지는 자리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와 같은 설명이라든지 관점은 다른 종목을 설명할 때 항상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원칙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요 자리였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자리는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신규 진입은 조금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런 자리는 얼마든지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가 뭐 상승이 더 추가로 이어진다면 뭐 그냥 보내야겠죠, 그죠? 그냥 보내는 것이고, 또 위로 또 얼마나 갈지는 이제 위로는 알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위로 갈 때 또 뭐 계속 가기만 하겠습니까, 그죠? 조금 눌러줄 때 자리를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들어가는 게 뭐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를. 그죠? 여기 한번 뭐 이렇게 가다 여기서 조정받으면 당장 못 가고 이렇게 조정받다 보면 여기까지도 한번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얘가 여기까지. 여기 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분할 매수. 물론 여기 왔을 때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빠지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은 알 수 없죠. 나중에 빠질 때 패턴을 보고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될런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빠지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 21선의 위치를 보고 한번 좀 여기부터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리고 이 분할 매수 지점을 여기 어디까지 볼 건지 하단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월봉 기준으로는 제 기준에서 본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지금 이렇게 쭉 21선도 올라왔고 다 올라왔죠, 그죠? 여기 마지막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주봉상으로도 굳이 매수 구간을 따지자면 이런 자리죠, 그죠? 이런 자리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자리. 왜냐면 21선 올라와 있는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이 선들은 이 파동 나오기 전에 이미 이 파동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선들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21선 올라왔는데 이렇게 쭉 빠져주면 감사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21선이 이렇게 밑에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그냥 이 종목하고 관계없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관점이 21선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밑에 있는데 뭐 상방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이 만약 위에 있는데 21선이 빠져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오면, 제가 여기는 파는 자리라고 그랬죠. 고점 대비 이런 자리는 파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고점 위로 올라와도 팔고, 하여튼 여기서부터는 전고점 기준으로는 분할 매도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여기서는 만약 있는데 샀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버리면, 그럼 21선은 이 세력선, 세력지선 밑에 있는데 주가만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항상.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21선이 이 세력선과 세력지지선 위에 있는데 주가만 이렇게 강하게 빠지면 여기는 매도면 여기는 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21선이 위에 올라와 있고 21선이 밑에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 더 빠지겠죠. 근데 21선이 이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들 위에 있는데 주가만 강하게 빼면 이 매수 자리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뭐 항상 설명드리는 거지만 21선 위에 있고 주가만 강하게 빠지면 매수, 가매도 자리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관점을. 일단 그 부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뭐 이런 구간이 당장 최근을 보자면 이런 구간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매수 구간. 그런데 그렇게 길게 끌고 가는 어떤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생략된 보유지표로 봤을 때 이해가 지금 바로 좀 빠르게 상승이 안 나와주면 이해도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얘가 빠지면 이제 이 자리잖아요. 지지는 첫 번째 지지 받을 수 있는 자리. 근데 여기 지금 갭이 너무 크거든요. 여기 이 자리 주봉에서 여기에 뭐 어떤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있어주면 좋은데 여기서는 그냥 111선 이렇게 계속 지지받고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죠? 여기 자리. 근데 어쨌든 여기에도 세력선과 세력 지지선이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줬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가 만약 여기를 빠질 때 물론 어떤 패턴을 봐야겠죠. 그죠? 어떤 힘이라든지 추세를 보고 뭐 매수 진입을 어떻게 분할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간이 조금 비어 있는 게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만약 빠질 때 패턴을 한번 보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지금 저 자리가 이 자리가 한 뭐 45,000원에서 5만원 약간 밑에잖아요. 그죠? 45,000원인가요? 45,000원에서 5만원 사이. 45,000원에서 5만원 사이면 월봉으로 보면 45,000원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빠지면. 그럼 여기 쭉 빠진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 자리. 그죠? 여기서 지지받고 이 자리를 지지받고 올라간다 라고도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임금 밑으로 빠지면 아까 그 자리 월봉에서는 요 자리 그죠? 42,000원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요 자리 그죠? 꼬리 달 수 있는 자리 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뭐 일단 현재 자리에서 만약 빠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빠질 때는 또 그 패턴을 또 잘 봐야겠죠. 그 당시의 패턴을. 지금 현재 만약 빠지면 이제 이런 자리가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부터 오게 되면 분할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좀 찝찝한데 그때 가서 이제 빠질 때 어떤 패턴을 보고 뭐 그때 가서 얘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여기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어쨌든 얘는 지금 이 고점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상승이 이렇게 좀 이어가 주지 않으면 조금 이렇게 가다가 이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참고로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일단 주봉은 그렇고요. 밑에 하방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선들에 대한 내용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제 차트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일봉을 보시면 일봉 역시도 지금 자리가 좀 애매하죠. 그죠? 여기 지금 최근에 발생한 세력선, 지지선과 여기 세력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쭉쭉 뻗는 캔들이 있죠. 이렇게 길게 장대로. 이런 캔들이 나올 때는 아마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될 때 앞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캔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조금 패턴을 조금 차트를 깨는 그런 게 뭐 좀 보이긴 한데 뭐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그냥 괜히 헷갈리게만 하는 것 같아서 혼돈을 주는 것 같아서 일단 21선이 지금 현재 최근에 발생한 세력 지지선 밑으로 이렇게 살짝 빠졌죠. 좀 며칠 전부터 빠졌고 지금 최근에 발생한 이 세력선들 방향으로 지금 하방으로 이해가 움직이고 있어요. 잠시만요.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하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도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참고했을 때 보조지표 자리도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 뭐 물론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력지선과 세력선을 최근에 발생했지만 어쨌든 당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얘도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 앞에 파동에서 나왔거든요. 이 앞에 파동. 그리고 얘는 지금 이 파동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얇은 선들은 또 조금 이전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지금 여기 밑으로 빠지고 또 여기 이 선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파동에서.
당장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나오지 않습니까? 음봉으로 빠지다가도 여기 맞으니까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방망이 좀 짧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뭐 여기서 좀 빼주니까 여기서 들어간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스윙 이상의 포지션을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스윙보다 조금 짧은, 단타는 아닌데 스윙보다 약간 짧은 숏 스윙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자리는 뭐 지지받을 수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숏 스윙으로. 그죠? 그럼 이런 자리는 그냥 파는 자리예요. 파는 자리. 또는 이제 여기서 또 반등이 한번 더 오면 이런 자리 파는 자리겠죠. 여기로 살짝 올라와도 파는 자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얘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어요. 돌아설 수도 있는데 지금 자리에 신규 진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얘가 상승으로 가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로 봐야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올라온다고 가정하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캔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좀 캔들이 천천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천천히 올라오면서 21선도 이렇게 돌아서면서 여기 딱 안착한 뒤에 좀 움직여주는 게 조금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21선이 이렇게 빠져있는데 주가만 예를 들어서 강하게 이렇게 뚝 이 고점 앞에까지 근처까지 와버리면 그러면 또 윗꼬리 달고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윗꼬리 달고 강하게 안 빠지고 적당히 빠져주면서 이 고점을 잘 트라이 하고 있으면 이 21선이 또 이렇게 안착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상승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때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 중에 어떤 형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또 상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하향 돌파하게 되면 여기 다 하향 돌파하게 되면 밑으로 좀 쭉 여기서 지지받는 게 아니라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5만원에서 5만원 위치죠. 그죠? 좀 더 빠지면 여기 4만원까지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이거 비슷하죠. 그죠? 5만원 가격대 근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4만원 중반이고 아까 42,000원, 여기는 2,000원 가까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빠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번 분할 매수 구간으로 보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보다는. 물론 뭐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면서 그냥 제 생각하고는 달리 갈 수도 있죠. 근데 제 기준의 관점에서는 물론 이거 빠질 때 또 이거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든지 21선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위치 그리고 패턴 다 봐야 됩니다. 보조지표하고 참고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시나리오로 보면 여기부터 봐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하방으로 빠지게 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죠? 분할로. 항상 분할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에 지금 처음 왔을 때 들어가는 거는 또 빠르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많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 만약에 들어갔는데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주면 좋죠. 그죠? 근데 나와주면 좋은데 또 이렇게 V자 반등이 안 나올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크게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점은 여기서 들어가셔도 되는데 좀 길게 보고 들어가야 될 수 있겠다. 기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여기서 뭐 진입을 안 하시더라도 뭐 좀 기다려 봤다가 뭐 이렇게 돌아갈 때 항상 나오는 패턴, 뭐 숟가락 쳐술 자리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보고 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할 돈을 뭐 다른 쪽에 조금 회전할 수도 있고. 그죠? 다른 종목에다가 뭐 그럴 수 있는데 기회비용을 좀 살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일찍 들어가면 여기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본인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은 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항상 참고하시고요. 여기 메모되어 있는 내용. 투자는 항상 본인의 기준에서 종목을 선정도 하시고 이렇게 매수 구간도 잡으시고 매도 구간도 잡으시고 뭐 이런 추세도 파악하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기준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뭐 이런 영상도 보시고 또 다른 영상들 많지 않습니까? 보시고 본인의 어떤 뭐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의 취향과 맞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원칙을 만드셔서 본인의 기준에서 원칙에서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 시장에서 조금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종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